한 그루 나무이고 싶습니다. 나무의 마음을 읊는 시인이고 싶습니다. 만인과 노구정에서 톱밭을 가꾸며 시의 첫 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19의 산림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승진이 아니라 울창한 숲이 목표였던 사람. 출세가 아니라 한 그루 나무가 꿈이었던 사람. 그는 나무와 숲을 가꾸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왔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을 보니 꼭 한 그루 나무 같습니다. 늘 한 그루 나무 같은 사람을 꿈꾸면서 나무의 마음, 나무가 들려주는 노래를 듣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으로 글을 쓰고 있죠. 구급에서 시작해 산림청장이 되기까지 옹골진 38년의 나이테. 그 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흐드러진 여름이 굽이진 산줄기를 내달립니다. 무르익기 시작한 계절의 속도를 그 누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 터를 잡고 벌써 19번의 여름. 그저 가만가만 계절이 흐르는 대로 배웅하고 또 마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가볼까? 오늘 응. 일단 뭐 정원부터 한번 돌아봐야지. 오늘도 참 날이 좋다. 수레국화 하고도 한 폭의 고기 마침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폈어. 그러니까 응. 고기 하나가 있어서 괜찮네. 와, 요즘은 이제 우리 집 정원이 여기가 완전히 개 양귀비 얘네 세상이네. 아주 예쁘네, 어우러져가지고. 역시 뭐 자세히 보야 예쁘다고 얘 개양비 보면 요 가운데가 십자가야. 응. 완전 십자가야. 그지? 기네, 맞네. 와. 맞네, 십자가. 그러네. 완전 십자가야. 그건 못 봤네. 올해도 우리 줄장미는 잘 피었다. 탐스럽게. 정원의 생명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겨울이 유독 길다 걱정해도 기어이 언 땅을 밀어올리고, 봄이 하도 짧아 서운해도 꽃은 약속대로 찾아옵니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좋겠다.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 근데 누굴까? 누군지 참 예쁘게 해놓고. 누군지 장가 줄 알았어. 마누라가 그냥 이렇게 겨울 내내 이렇게 갖고 나가지고, 아유. 오랜 시간 우리 땅 곳곳을 보살펴온 산림청장보다 아내의 손끝이 한 수 위였습니다. 아내가 가꾼 마당 정원이 고스란히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돌이켜보면 그가 공직에서 퇴직 후 귀촌을 마음먹은 연유도 아내와 닿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꽃을 가꾸고 채소를 가꾸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평생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로 살아온 아내한테 뭘 하나 선물할 게 없을까 그러다가 아하, 꽃하고 채소를 좋아하니까 텃밭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땅을 만나게 됐고, 이래가지고 200평을 샀죠. 그때는 제가 산림청 국장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을 사놓고 와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내가 출근하면 집사람이 혼자 대전서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없는 떼약볕에 그냥 풀 메고 꽃 한 포기 심고 이렇게 가꿨죠. 그래서 2006년 1월 31일 날 산림청장을 끝내고
2006년 2월 1일 날 바로 일로 규천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내하고 둘이 같이 이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원도 만들고 텃밭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늘 자연에 목말라 있던 아내를 위해 마련한 공간. 칡넝쿨 그득했던 거친 땅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훌쩍 20년이 걸렸습니다. 작은 정자를 세워 노구정이라 이름 짓고 정원과 텃밭을 일구고 83제곱미터 남짓한 조립식 주택도 지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한 땀 한 땀 지금의 노구정의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 20cm도 넘겠네 지금.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이만큼 클 거거든요. 쭉쭉 크면은 너무 크니까 이 순을 이렇게 따줘서 키를 낮추는 거죠, 일차적으로. 이렇게.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요. 소나무를 정원에 키우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긴 한데 대신 다른 나무보다 이제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전지하는 것도 좀 까다롭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다른 나무들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잘라주면 거기서 새순이 나서 그냥 뻗어나가는데 소나무는 꼭 새순 난 자리 거기에서만 새순이 나기 때문에 모양을 잡기가 아주 좀 까다롭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돼요. 나무를 가꾸는 일은 그 나무와 함께 통과해온 세월을 되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성한 기억들을 가지치기해서 추억에 파릇한 생기를 더하는 것이죠. 이 나무가 산림청장 승진을 했을 때 내 아는 분이 소나무 분재를 하나, 조그만한 분재를 하나 이거 나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재에다 놓고 키우기에는 너무 소나무가 안쓰러워서 내가 이 바로 노구정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나한테 온 지가 지금 25년 됐거든요. 그 난을 비롯한 꽃들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지만 얘는 25년을 내 곁에 있고 또 앞으로 모르긴 하지만 나하고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는 말합니다. 절로 푸른 소나무는 없다고. 늘 푸르게 가꿔줘야 한다고. 정원 곳곳엔 오랜 세월 그가 지켜낸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이 노구정에서 가장 먼저 심은 나무 중에 하나 또 우리하고 같이 오래 산 나무가 바로 이 단풍나무예요. 우리가 87년도에 서울 살 때 그 2층에 베란다 샤시를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베란다에다 화분 놓고 꼭 키우는데 그 화분 안에 단풍나무가 하나 싹이 나더라고. 빨랑이 빛이 날아다니시가. 그래서 우리 집에 지가 찾아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서울 아파트에 살 때 잘 키우다가 대전에 이사 와서 대전 아파트에서 키우다가 이 땅을 사가지고 제일 먼저 심은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40년 된 나무야. 우리 집에 온 지가 40년. 이 정원에서 우리하고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나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앞으로 수목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나무 밑에 수목장 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하고 가장 오래 같이 살고 있는 얘 밑에 수목장을 할까? 평생 같이 살 아주 우리하고 가장 오래 예쁘죠? 살고 있는 나무예요. 응. 나무와 사람이 서로의 일생을 오롯이 품어주는 일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오래전부터 그는 직업을 넘어 삶의 방식으로 나무와 벗하며 지냈습니다. 산림 공무원이 하는 일이 가장 주된 일이 뭐냐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산림청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산이 헐벗었으니까 산에다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었어요.
시급한 일이었고, 그래서 치산 녹화 10개년 1차 10개년 계획, 2차 10개년 계획,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 이래서 한 30년 동안 열심히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이 푸르러졌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림 녹화 성공 국가가 되었잖아요. 산이 푸르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무를 이제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우리 사는 주변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도시 숲이에요. 도시에 나무를 심자. 이제는 산에도 나무가 꽉 찼고 우리 사는 주변에도 나무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들어차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 생활 속으로 끄집어 드릴 것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무와 숲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정원이거든요. 이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냐? 정원이에요. 그리고 정원에는 나무만 있나요? 풀만 있나요? 꽃만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음악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마당이 정원인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어우러지나요? 우리의 삶이 녹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라 하면 식물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와 예술이 깃들이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이게 정원인 거예요. 정원에 안기면 그는 늘 벅차오릅니다. 이 작은 꽃잎이 주는 위안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그저 잠잠히 마음의 밑줄을 그어둡니다. 두터운 초록빛으로 온 산이 물드는 계절. 이맘때의 숲을 그는 유독 좋아합니다. 게다가 반가운 이가 기다리니 걸음이 빨라집니다. 회장님 계셨구나.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 얼굴 좋으시네. 건강하시네요. 총장님 얼굴 더 좋으시네. 그래요. 몇 년 전 지인을 통해 인연을 맺은 산림욕장. 그는 이 숲에 숨겨진 50년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나무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두터운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허접해도요. 어.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주 올라갈 때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자연 친화적이고 예. 좋은 거야. 아주 좋다고 그래요. 좋아. 정말. 아주 이거 잡으니까 뭐 도사된 것 같아. 여하튼 저 동하면 통한다고요. 예. 예. 아, 진짜 나무가 하루 다르게 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응. 돈이 제가 이렇게 불어나면 참 괜찮겠어요. 지금 돈이 불어나고 있는 거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예. 이 나무가 크는 게 돈이죠. 예. 그럼요. 그러고 재미있는 게요. 어, 자나깨나 어. 이건 크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그럼요. 도둑을 안 맞아요. 늘 소탈한 농담으로 산책길을 열어주는 정홍용 대표. 그는 한평생 무역업을 운영해온 사업가입니다. 그래, 이렇게 그냥 이 자식 크듯이 이렇게 그냥 올곧게 크는 나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 있어요. 아, 우리 정 회장님 정말로 큰일 하셨어요. 이 산골짜기에 이 10만 평이라는 이 드넓은 땅에 이거 다 손수 하나하나 손으로 심어서 오늘까지 길러 놓으셨잖아요. 무려 반백년의 세월을 그것도 홀로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하나 그는 취미로 하다 보니 그리 됐노라. 거창한 각오로 시작한 건 아니었노라. 겸손을 내보입니다. 우연히 제가 저 나무 관계를 이제 하기 때문에 미국 요세미티를 갔었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서 보니까 레드우드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닮은 게 이거예요. 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게요. 그래서 거기는 120m까지 올라갑니다. 그건 이제 삼나무라고 하는데 그래 그거하고 비슷한 걸 이렇게 심은 거예요, 제가요. 이 나무가 이른 봄에 새싹이 돋아날 때 그 초록빛이 아주 밝은 초록이 엄청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을에
단풍도 화려한 단풍이 아니고 은은한 단풍 색깔이 아주 곱거든요. 그래서 경관적으로도 아주 좋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속성으로 녹화시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빨리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탄산가스를 많이 흡수한다는 거잖아요. 지구온난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좋은 그늘과 경관을 만들어주니 우리 심성도 맑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나무죠.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해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 등 총 10만 주가 넘는 나무를 식재해 울창한 숲을 조성한 정옥용 대표. 한 번 뿌리 내리면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이렇게 올곧은 독림가를 만날 때면 조연환 씨는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산림청장을 역임하던 시절에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카시아, 그래가지고 모슬나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올곧게 잘 자라고요. 목재가 그게 2006년 1월 25일이었어요.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전국의 독림가 300명이 청와대 영빈관을 갔다니까요.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독림가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대통령님께서 300명이 모인 그 영빈관 오찬 자리에서 독림가 여러분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19살에 조건부 임업기원보 최말단 산림 공무원이 돼서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인 무주 구천동, 그것도 구천동에서도 10리를 더 들어가는 산골짜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38년 4개월 만에 산림청장이 돼서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듣고 임업인들 한도 풀어준 다음에 인사수석을 통해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수고했다는 격려를 받고 산림공직을 끝냈으니 나보다 더 행복한 공무원이 또 있겠나. 이래서 2006년 1월 31일로 38년 4개월간의 산림공직을 마감했습니다. 38년 4개월. 19의 파릇한 새싹이 물은 녹은 대목으로 성장한 세월이었습니다. 최말단 구급에서 출발해 산림청장에 오르기까지 차근차근 맨 땅에서 일궈낸 발걸음. 무수한 보람으로 열매 맺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백두대간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처음 생각했던 것이 1995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백두대간 그러면 산악하시는 분들 정도 알았지 일반 국민들은 미신이니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백두대간이 대한민국의 중심 산줄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백두대간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1995년서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고 온 힘을 기울였어요. 나 혼자 한 거 아니죠. 내가 담당 과장이 돼서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국장님, 차장님, 청장님들을 설득해 가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10년 동안 이 법을 만드느라고 공을 들였고, 내가 산림청장이 돼서 2005년 1월 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됐어요.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2005년 1월 3일 산림청 정부 시무식을 백두대간 마르굼이 지나가는 강원도 강릉 대관령 선자령에서 산림청 시무식을 했어요. 백두대간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 꼭 10년 만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된 것, 저는 공직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직에서 퇴임하던 바로 다음 날 시골 마을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산림청장의 행복한 머슴살이가 시작됐죠. 아, 여보 오늘은 참깨 심어야지. 내가 구멍 팔게 그러면. 그래도 구멍은 내가 파는 게 낫지. 내가 팔게. 내가 더 잘 파. 자, 어디부터 할까요? 이쪽부터 해야지. 거기 파세요 일단. 자, 여기. 아이고 그거 언제 해 그거를. 아, 이렇게 주면 되잖아. 이렇게. 자, 잘만 되고 있구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아, 안 가만 해도. 있어. 그게 두 번 일을 해. 장학생님 그거 안 해도 되네요. 이렇게 해지 뭐 편하지 뭐가 아니야. 줄도 뭐가 맞고. 편해. 응. 그거나 이렇게 내가 하는 하면 거나 편하지 뭐가 그냥. 내가 하는 거나 또 뭐 똑같은데 뭐가 편해. 달라. 뭐 일하는 스타일만 다른 게 아니야. 다 달라. 맞는 게 없어. 힘을 좀 덜 들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이거 힘 안 들어요. 아니 표시해 놓으면 낫잖아. 어디 찍을지 그렇게 아는 것보다 하여튼간에 뭐 도와주는 건데 그냥. 마님의 눈에 머슴은 정원일도 텃밭일도 아직 서툴러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마님의 텃밭 농사 내공은 40년, 20년은 명함은 넣어둬야겠죠. 자 이제 몇 개씩 넣어요? 3개? 3개? 이렇게 눌러요 안 눌러요?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마. 어차피 흙을 넣어야 돼. 마님의 말끝과 손끝 따라 조심조심. 실습장 학생이 아무리 잘해도 마누라 마음에 안 들으면 이게 안 되니까 편안하려면 그냥 물어가면서 해야 돼. 이게 뭐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마누라가 이게 원칙이 없어. 마누라가 원칙이야. 마누라 말하는 게 원칙이야.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돼. 따질 것도 없어. 내가 잘하거든. 장생보다 더 잘하거든. 귀촌 후 벌써 20년. 참깨 농사는 해마다 거르지 않아 손끝에 제법 이력이 붙었습니다. 지청구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머슴은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새참도 먹고 농사지면 수고했다고 세경도 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세경도 없지. 한 번 일하면 중간에 쉬지도 않지. 일만 하지. 내가 농고 실습 장학생 출신에도 불구하고 실력도 인정을 안 해주지. 그러니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뭐 그냥. 어차피 뭐 마님을 모시고 살아야 참깨 되니까. 어디다 놨어요? 참깨. 뭐? 참깨 아까 갖다 실컷 놨지. 여기 한 군데. 알았어, 내가 가줄게. 자, 오늘 참깨 심는 거 끝. 다 했다. 이랑과 고랑이 가지런한 텃밭은 부부의 몸과 마음을 흐뭇하게 달래주는 또 하나의 정원입니다. 이게 유채인데 이거 이제 가을에 씨를 뿌려 놓으면 겨울에도 얘가 이렇게 파랗게 나 있으니까 밭이 황량하지 않고 소위 텃밭 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량한 것보다 겨울에 푸르름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또 봄 되면 얘가 노란 꽃이 필 뿐만 아니라 채소로 아주 맛있어요. 유채 겉절이, 유채 김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씨가 다 여물었기 때문에 뽑아가지고 요 씨앗을 갈무리 했다가 올 가을에 또 뿌리려고요. 이렇게 겨울에 황량한 들판을 푸르게 만들어주고 봄에 노란 꽃이 피어서 봄에 전령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채소죠. 고마운 채소고. 예. 아 이게 이렇게 크니까 이게 잘 안 뽑히네. 저 사람 힘들겠네. 아이고 우리 여보 힘들어 큰일 났다. 응? 응? 힘들어 큰일 났어. 아니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힘들지 지금. 당신은 그만 뽑아. 당신이 힘들어 이거. 뿌리가 크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이게 잘 또 뽑아. 흙이 달라붙으니까 무겁네.
그치. 이 마님이 굉장히 모습한테 그냥 뭐 일만 시키고 그런 것 같아도 이렇게 속 깊은 정이 있어. 저러니까 그냥 모습이 그냥 모습다리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참. 아이고 웃겼다. 이쪽은 농고 실습 장학생이 뽑아놓은 무더기, 저쪽은 우리 마님이 뽑아놓은 무더기. 와, 당신 많이 뽑았다. 내가 많이 뽑았다. 많이 했다. 와. 이게 고구마를 심었는데 심다 보니까 모종이 남았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두 줄을 심었는데 모종이 남아가지고 가운데 한 줄 더 심었거든. 심고 보니까 얘네가 자라면 고구마를 안아야 되는데 고구마 안을 공간이 없을 것 같아. 이게 욕심쟁이 농부의 마음이거든. 이거야말로 두 번 일이고 이 고구마한테 얼마나 미안해. 얘가 이렇게 이제 뿌리 내려서 살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 뽑아다가 또 옮겨 심어야 되니까 고구마한테 미안하고. 근데 이게 뽑아서 이렇게 심으면 진짜 될 건지 모르겠네. 안 될 리가 없겠지. 자연은 해마다 농부 앞에 새 교과서를 펼쳐놓습니다. 예습복습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새로운 지혜가 또 자랍니다. 이 밭을 사던 해 첫 해에 농사 짓기가 좀 늦었어요. 그래갖고 뭐 농사 질 준비도 안 된 데다가 늦어가지고 뭘 심지 하다가 심을 게 없어서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6월이니까 얼마나 떼약볕이야. 그냥 한여름에 뜨거운 날에 고구마 심어놓고 물도 안 주고 그냥 아이고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고 이제 뚝딱 심어놓고 갔잖아. 그러고서 이제 뭐 제대로 와보지도 못했지. 그런데 가을에 이제 고구마를 캘 때가 돼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니 그 늦게 6월 달에 떼약볕에 메마른 땅에 심어놓고 물도 한 번 제대로 못 줬는데 큼직큼직한 막 고구마가 막 땅속에서 나오는 거야. 뭐 얼마나 신기할까?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캐다가 아들놈 생각이 났어요. 고구마를 캐며 봉황천 흐르는 양진역 6월 메마른 땅 먼지 풀썩거리는 땅에 고구마순 짝뚝 잘라 심어놓곤 물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했다. 이제 내가 심었으니 뿌리 내리고 자라는 건 너의 몫이라는 듯. 때가 되어 남들이 고구마를 캔단다. 나도 고구마 밭으로 갔다. 호미를 들고 고구마를 캤다. 주먹만한 고구마가 이어서 나온다. 고구마다. 메마른 땅에 여린 싹둑 잘라 꼽아놓곤 물 한 번 주지 않은 애비는 고구마를 캐며 자식놈을 생각한다. 나누기만 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제 몫을 다하는 아들이 고구마처럼 당당하다. 이게 내 자작기 고구마란 시야. 고구마 한 알에서도 내밀한 삶의 한 조각을 건져 올린 농부. 어찌 보면 그는 마님과의 텃밭 농사를 핑계 삼아 몰래 글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다복다복 피고 지는 일상의 즐거움 덕분입니다. 지금은 정년하고도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을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바로바로 표시가 난다. 그리고 그거를 채취해서 내가 식탁에 올려서 밥을 먹는다. 이게 엄청나게 행복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인생의 후반전은
기촌해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와서 농사 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꽃밭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또 손바닥만한 채소밭 하나 가지고 있어도 돼요. 또 이렇게 나같이 아내가 이 채소 기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몇백 평 텃밭도 가능해요. 나는 그런 것도 전혀 싫고 그냥 시골 내려와서 그냥 편하게 살래. 그것도 돼요. 도시에서 옥작복작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골은 아직까지도 아름답다, 깨끗하다, 신선하다, 맑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을 시골에 내려와서 기촌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나는 탁월한 선택이다. 이렇게 권장하죠. 마님과 머슴의 텃밭 일과가 끝이 나고 노구정의 오후가 깊어갑니다. 2층 서재에 올라오면 그는 조연한 시인으로 책상에 앉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피곤과 게으름을 곁에 앉힌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몰입하는 지필의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시의 첫 줄을 기다리는 갈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랜 목마름 끝에 그의 삶을 적셔준 몇 권의 책들. 그동안에 이제 시집을 3권을 펴냈어요. 여기 이제 내가 맨 처음에 펴낸 시집인데 그리고 한 거로 나물고 싶어라. 나의 첫 번째 시집.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시집은 숫돌의 눈물이라고, 이 숫돌의 눈물이라는 시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당시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문예대전이라고, 거기에 대통령상을 받은 시가 숫돌의 눈물이라는 시예요. 요게 3번째 시집인데요. 우리 둘째 손녀가 말을 아주 늦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며느리가, 예진이가 말을 안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을 조금 늦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 빨리 배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무 중에도 꽃을 아주 일찍 피우는 나무가 있고 아주 늦게 피우는 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이팝나무거든요. 이팝나무는 벚꽃, 매화, 목련 다 필 때까지 잎도 피지 않거든요. 근데 그 꽃이 다 지고 나면 4월 말 5월 초에 아주 흐드러진 꽃을 이팝나무 피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했죠. 너 이팝나무 같은 사람아, 이봄 벚꽃 화사히 피었다 지고 목련 고요히 등불 들어도 잎조차 피지 않는 너를 보며 언제 잎을 피우랴 싶다가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너 이팝나무 같은 사람아. 꽃도 제각각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그의 4번째 시집도 곧 봉우리 맺을 준비를 합니다. 기다림으로 영그는 시가 있는가 하면 아픔으로 터져나온 수필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할 그 무렵이 2000년도에 동해안에 엄청난 큰 산불이 났을 때예요. 그래 현장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산불 진화 지휘를 보조하면서 그렇게 자식처럼 키운 나무들이 한순간에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다 한 편 한 편 시로 짧은 글로 표현을 해서 산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내가 쓴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직원들이 너도 나도 산불에 관한 글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다 모으니까 책 한 권 분량의 글이 돼서 아까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른 봄부터 산불이 나가지고 아카시꽃이 필 때쯤이면 숲이 우거지고 비가 좀 내려서 산불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산림공무원들한테는 아카시꽃이 아주 반가운 존재예요. 아카시꽃이 피면 산불은 끝난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산림청에 산림문학회라고 우리 직원들끼리의 임의단체지만 산림문학회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초대 회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글 쓰는 것을 권장하고 또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가 돼서 산림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연을 사랑하는 문인까지도 함께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의 문학단체가 됐죠. 평생을 업으로 지켜온 산림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제2의 고향이 되어준 금산에 대한 그의 애정도 남다릅니다. 4년 전 금산 포럼을 만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진심을 모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개인이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더불어 했다는 게 좋네. 우리 마을도 있으면 얼마나 우리도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 지난 한 2년 동안에 전국의 많은 마을을 다녔어요. 소위 생태 관광으로 성공한 마을들 있잖아요. 그 마을들을 다 돌아보고 우리가 배울 거는 뭔가, 우리 마을의 자랑은 뭔가, 우리 마을의 단점은 뭔가, 이걸 분석한 다음에 일단은 장약고 축제부터 하자. 그래서 올해 처음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뭐 허락한 것도 아니고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16개 마을이 모여가지고 했다는 게 나는 너무 귀한 거야, 이 자체가요. 금강변에 자리한 12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강변 따라 두 발로 걷는 여울목길엔 작약이 만발하고 뗏목이 넘실거리는데요. 그냥 한번 타봐. 축제 현장을 찾은 부부도 모처럼 옛 추억에 들뜹니다. 연락 실력 나와요. 옛날에 어려서는 선수였어, 아주 젊어서는. 응, 잘 타, 밀 줄을 알아. 응. 아이고, 여기 오셨네. 타시라고? 예, 타려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축제를 준비한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하나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즐겁게 함께 즐겨주는 것이 최고의 응원입니다. 짙은 여름 그림자가 드리운 금강에 안겨봅니다. 넘실대는 강물 따라 마음도 제법 가벼워지는데요. 지금 뭐 뗏목보다는 뭐 요트를 태워줘야 된다는 둥, 뭐 크루즈를 태워줘야 된다는 둥 그러지만 타야 시간이 시집지 않거든요. 크루즈 타봐 이런 운치가 없어. 뗏목이 최고인지 알아. 여름이 깊어갈수록 강변의 반딧불이도 찾아오고 밤하늘 별똥별도 쏟아진다니 이 마을의 여름이 기대됩니다. 일단 뗏목은 원래 이게 산림 문화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나무를 비워가지고 그 한강의 뗏목을 이용해서 나무를 운반했다고요.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그 당시로 봐서는 가장 유망한 운수업이었어. 그래서 우리 삶하고 뗏목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산림 쪽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즘은 이제 뗏목 체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별로 이렇게 운영한 데가 없는데 12여울이 있는 압수마을에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뗏목 체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 마을 문화를 되살리고 어릴 적 추억을 살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체험장인 것 같아요. 20여 년 전 금산의 첫인상을 부부는 기억합니다. 그 옛날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봄날의 실록을 한입 베어문 듯한 정신함. 세월이 가도
그 느낌은 시들지 않습니다. 여기 야 전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게 자화상이에요? 그래. 제 뒷모습이 정영숙 화백님께서는 여기 금산이 여가 고향이고 그 교직을 정년을 하시고 당신 사시던 고향에 들어와서 그림과 음악과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살려내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정영숙 화백님. 안녕하세요. 마음에 잘 맞는 공간과 사람을 발견했을 때 흐뭇한 기분을 그는 잘 감추지 못합니다. 서대산 아래 좋은 나무를 발견했으니 서로 손잡고 우리 숲이 되자 말을 건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마을, 행복한 산촌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골짜기에 이렇게 작은 갤러리들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음악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차 한잔 나눌 수 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산촌 마을의 오아시스 같고 보석 같은 존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을 올 때마다 서대산 갤러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주 소중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작고 좀 모든 게 뭐 불편하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좀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과 나무를 어루만져 온 지난 세월 따라 그는 이제 사람과 사람을 잊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김 대표 지난번에 수고 많이 했어. 비 오는 날 음악회 한다고 너무 좋았다. 분위기 짱이었다. 여기가 우리 하얀 집의 마님.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하얀 집 음악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한 12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되나 막 고민할 때 내가 옮기면 안 된다. 하얀 집 음악회는 하얀 집을 떠나면 하얀 집 음악회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고생은 몽땅 사모님이 하시고 대신 우리는 빗속에 아주 좋았어. 그죠? 네, 너무 좋았어. 도시를 떠나 귀촌을 한 하얀 집의 주인장 부부. 지난 봄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과 어우러져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합니다. 뭔가 마을 하나 작은 일만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이루어 나가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중심에 요 하얀 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하얀 집은 소량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야.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주민자치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집을 짓고 살면서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참된 로망이 아니겠나. 나 혼자 집 짓고 나 혼자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골로 귀촌하면 무료하다 했던가요? 공연한 텃세에 외로워진다. 누가 그랬던가요? 모든 귀농 귀촌이 그런 게 아니라 준비 없는 출발이 무료하고 외로운 결과를 낳은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원하는 꽃을 피우려면 인내의 봉우리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림, 나무, 숲, 특별히 올해 산불로 엄청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숲, 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제가 퇴직하고 바로 이곳으로 기촌에서 20년째 살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기촌을 해야 되나 할까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인생 2막은 기촌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답이다 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무와 숲을 가꾸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조연환 전 산림청장. 공직의 무게를 내려놓고도 그는 여전히 나무와 숲 곁에서 계절마다 생동하는 나무의 노래에 귀 기울이며 한없이 내어주는 숲의 마음에 경탄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시의 첫 줄에 목말라 하는 푸른 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무 그림자 사이마다 너로 놓은 사랑